안녕하세요. 저는 남북한 의료인 및 의료 대상자를 위한 10대 지침서에 대한 강의를 준비한 이혜원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객원 교수로 있고 서울 메디피아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으며 통일부 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4개의 목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10대 지침서의 목적,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지침서의 개발 과정,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및 보건의료인을 위한 10대 지침서에 대한 개괄,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어떠한 향후 과제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왜 이 지침서가 필요한가, 북한 이탈 주민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질병관,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질병과 관련된 그 치료의 특징,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병관의 이해를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질병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물론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 특히 한 개인의 신체는 노동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고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증상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료 그리고 치료, 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결국 치료에 있어서 언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어떠한 약이나 주사제를 선호하게 되고 그 이후 관리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북한의 경우에는 고려의학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려의학을 기본적으로 치료 과정에 진단부터 치료 과정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의사들부터 고려의학에 대한 이해가 크기 때문에 한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진 그리고 시진, 촉진 여러 가지의 그 우리 한국에서 진단하는 과정들이 사뭇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상당히 익숙한 북한 주민들임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들, 즉각적인 효과를 얻는 치료들, 침치료나 뭐 부항, 그런 뜸치료 이런 치료들을 선호하는 그런 양상들을 동일하게 또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사회주의 체제의 보건의료의 특징은 무상의료, 예방의학 중심의 의료, 그리고 정성의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에 북한에서도 보건의료 체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가 되게 되고 의사들의 인건비를 받지 못한다거나 의료 물품이나 약품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실질적 물의 공급, 그러니까 깨끗한 물의 공급이나 전기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이제 의료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많이 있었고 의료 체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의약품은 그 북한 주민들이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뭐 행태들을 좀 변화된 행태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가로 진단을 하게 되고 자가로 의약품을 찾아서 치료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행태나 습관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행태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이제 들어온 이후에도
계속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양태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한국에서의 환자분들의 질병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이해나 치료에 임하는 과정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상이 없다면 그 질병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렵고 그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치료와 관련된 특징들을 보면 증상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하게 어떨 때는 좀 과장되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북한의 체제 같은 경우 진단서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하는 용역의 어떤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양식에 있어서 이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의 오남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약물의 수능도라든지 이후 선택에 있어서 판단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고려의학이나 민간의학에 익숙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치료를 선호하고 만성질환이나 그 합병증에 대한 이해라든지 인지가 부족하게 되고 또 한국 사회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는 많은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좀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침서가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인, 보건의료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였고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지침서 개발을 2018년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지침서 개발 과정은 제가 문헌 분석부터 해서 주제와 소주제를 어떻게 분류하고 결국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왔는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내 관련 문헌은 198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검색된 문헌 총 198개 중에서 23편의 논문과 보고서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주로 논문 검색 DB, 보고서 검색 DB 총 한 9개 정도의 DB 중에서 검색어를 뭐 북한, 통일, 의료, 건강, 질병, 질환, 병원, 의학 그리고 영어, 영문 단어까지 포함을 시켜서 검색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개의 문헌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침서를 담을 내용의 범위 설정도 하였는데요. 시계열적으로는 이제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실에서 그리고 진료 이후 질병과 치료의 관리, 내용과 관련돼서는 상호 이해, 그러니까 문화와 관련돼서 아니면 어떤 특징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이탈 주민만의 특징이 있었죠. 그러한 특징과 관련된 이해 부분과 거기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실제적인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예방 교육 및 질병 관리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침서의 그 쭉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3편의 논문과 보고서를 리뷰를 한 결과 의료기관 방문 전 영향 요인으로는 그 질병관 특히 이제 문화 이해의 차이 그리고 시스템의 특성 그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고 시스템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특히 어떤 경제적 문제, 접근성 문제가 이쪽에 포함이 될 것이고 증상 위주의 질병 인식으로 인한 뭐 건강 검진이나 조기 검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한 카테고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료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유물론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신체 외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그로 인한 뭐 정신적, 환경적 영향을 간과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에 따라
진료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뭐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어떤 과장된 표현, 극단적 표현이 또 어떤 특징으로 보였고, 동의학을 중시하는 북한의 진료 특성에 의해서 의사와의 소통과 관련돼서 문진, 신체 계측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의료진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경향성, 또 진료 방식의 차이로 인한 의사와의 어떤 신뢰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이제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진료 이후의 치료나 관리 영향 요인으로는 증상 위주의 질병 인식으로 인한 만성질환 치료의 수능도가 낮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4개의 영역, 주요 영역을 선정을 하였고, 정보, 증상, 문화, 약 4개의 영역 안에 소주제, 정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장애 요인, 증상에 있어서는 3개의 소주제,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부분, 신체와 증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그리고 치료 수능의 중요성과 치료 경과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정하였고, 문화 영역에 있어서 소주제는 4개를 정하였는데요.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 병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에 대한 언급, 그리고 의사에 대한 신뢰, 이렇게 4가지의 소주제를 정했습니다. 마지막 약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수능의 중요성과 약물의 남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렇게 총 4개의 소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정된 주제에 맞춰서 결국 이제 지침서를 북한 이탈 주민 대상 그리고 의사들을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정리 후에는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전체 회람과 의견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회원분들에게 2번에 걸쳐서 한 2주간 회신을 받아 의견 수렴을 하였고, 의사회에서 안건 상정 이후에 이사진의 의견을 2차례에 걸쳐서 회람하고 수렴한 이후에 남북 하나재단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의견 수렴을 하고 보완을 하여 2018년도 가을에 10대 지침서가 발간이 됩니다. 지침서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10개의 항목 중에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하는 문구, 그리고 보건의료 대상으로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문구 10가지를 간략하게 나열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보 부족에 대한 장애 요인, 조기 진단을 위한 정기검진, 신체와 증상에 대한 이해, 치료 수능의 중요성과 치료 경과에 대한 인지,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 병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 의사-환자 관계에서의 신뢰, 약물 치료 수능의 중요성, 그리고 약물의 남용, 이렇게 주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제 첫 2개는 북한 이탈 주민은 증상의 정도로 질환의 경중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지침서로서.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떠한 질병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특징으로 질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보건의료인들에게 해주는 첫 지침서라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부적으로 증상이 없다면 병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지속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에 대해 강조하여 주세요. 이러한 조금 코멘트를 통해서 보건의료인이 실제 북한 이탈 주민 진료를 할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좀 나열을 하였습니다. 2번째는 신체 증상이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면의 아픔으로 인해 신체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이 나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이탈 주민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 번은 의료인들이 짚어주는 게 필요하여 이 항목이 들어갑니다. 3번째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신체 증상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갈등,
사회문화적 고립감 등 다양한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나의 신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의사가 먼저 태클링을 해주고 또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증상 호소 표현을 잘 이해해 주세요. 남북한의 용어나 억양 차이로 인해 다소 낯설거나 과장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질병이든 어떤 증상에 대한 용어 표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으면서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꼼꼼한 문진과 신체 검사를 하여 주세요. 친절하고 천천히 문진을 하고 환자의 말에 경청하여 주십시오. 북한의 경우에는 워낙 어떤 혈액 검사라든지 어떤 장비를 이용한 진단이 아닌 문진과 신체 계측을 통한, 그러니까 검사를 통한 진단이 상당히 익숙했기 때문에 실제 의사 환자 간의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한 환자를 오랫동안 진료를 보는 현재 우리 이제 한국에서의 진료 환경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환자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하기에 다섯 번째 지침이 추가가 되었고요. 의사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치료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하여 환자와의 좋은 신뢰관계 형성을 배려해 주세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7번,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나 흡연 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크고 만성질환과 관련돼서 약 이외의 어떤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의 효능과 여덟 번째, 약의 효능과 효과 발현 시점 등을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약물인 경우 더 자세한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특히 한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양의학적 치료에 있어서는 주사제 치료와 같은 즉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익숙하고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의 수능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약물 오남용 및 과용의 위험성을 설명해 주세요. 약의 효과와 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약물의 잘못된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자기가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을 자기가 찾고 효과가 날 때까지 그것을 먹는 그러한 어떤 패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약물의 용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자격과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한 환자에 대해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세요. 앞서 한국의 어떤 시스템,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 그 정보 자체에 대한 습득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 또한 같이 필요한 부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제 마지막 부분 지침서에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게 쭉 10대 지침서를 한편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지침서 자체는 최대한 의료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게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 이제 매뉴얼도 서울의료원을 통해서 또 만들어지고 또 배포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이해를 높이고 이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다양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과제로서 지금은 이제 지침서 수준에 머물렀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질병관이라든지 이제 질병을 치료 관리하는 행태의 변화를 위한 교육들, 또 특별히 어떤 약물과 있어서 약물의 오남용이라든지 과용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 구체적인 도움, 또 정책적으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어떠한 병원을 찾아가고 그 병원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또 의사와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은데요. 1차 의료에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고 또 그러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과 정책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여 남북한 의료인 및 의료 대상자를 위한 10대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